늦나? 민서? 네, 민서. 유리? 유리? 그다음에 리건이. 그렇죠. 우리 아직 안 왔네. 알겠지? 그 책 먼저 줄게요. 이렇게인데 요거 말고 혹시 그 어머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린 거 있는데 뭐까지? 아, 너도 이거 붙어있는 걸로 샀구나. 음, 요것만 있으면 돼. 요 뒤에 저 파워만. 어서 오세요. 아, 도윤인가? 네? 도윤인가? 아닌데? 맞나? 민균이구나. 좋아요. 근데 1-2 아예 처음 아니니, 혹시? 처음은 아니야.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 영상 올라간 거는 좀 보셨나요들? 확인은 해봤나? 올라간 거? 내가 보내드렸을 텐데. 네, 뭐 지금도 찍고 있기는 한데 영상은 녹화해서 올려줄 겁니다. 1회차 수업 다 볼 필요 없을 건데 앞에 OT 부분이 있을 거야. 이번 시즌에 몇 회차고 뭐 몇 회 나가는지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거라서 그 링크는 어머니께 보내드릴 거라 같이 보면 돼요. 그 앞에 OT 하는 부분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숙제들은 되셨을까요? 나 어디 내줬었니? 그린. 개념 한 통 마무리랑 그린이지. 혹시나 첫날부터 안 해왔다. 그래도 첫날인데, 그지? 자, 개념 한 통부터 가봅시다. 1 개념 한 통이랑 그린이랑 오늘 또 할 겁니다. 맞네. 세팅을 해야 돼. 세점 먼저 해볼까? 개념 한 통 16쪽에 네, 1번에 16이고요.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풀어준 것들은 그 번호에다가 영어로 T자 써놓으면 돼요. 내가 풀어줬다고 해서 막 아무 표시도 안 해놓으면 안 돼. 교재 마감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자, 1번에 16. 왜 빨간 펜이 없는 거야? 여지까지 사라졌어. 1번에 16이고 2번에 3이고요. 3번에 4번 그리고 4번에 3
5번에 40도, 6번에 4고요. 7번에 3, 8번에 6, 그리고 9번에 22도, 10번에 기역 니은이고요. 11번에 18이고요. 12번에 3분의 20, 그 다음에 13번에 45도, 14번에 24cm고, 15번에 130도입니다. 괜찮나? 까지? 뭐 일단 체크만 해놔요. 그린 채점도 좀 하고. 한 명은 늦나? 이거 먼저 봐볼까, 우리? 오겠지? 일단은 개념 한 통부터 좀 봅시다. 16쪽. 몇 번부터 좀 봐볼까요? 자, 어서 오세요. 1번에서 8번까지 중에 같이 봐볼 거 뭐 있을까? 얘기해. 말을 해야 내가 합니다. 6번. 자, 요거 서로 다른 직선 개수 세라고 하는 거, 직선은 왕복할 때는 같은 하나로 치는 거니까, 일단은 요거 하나 툭 튀어나와 있는 D점 잡아봅시다. D점 잡으면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이어갈 건데, 보이니? 칠판? 왜 이렇게 눈부신 거 같지? 그럼 여기에서 A 보낸 거, B 보낸 거, C 보낸 거,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죠? 일단 평범하게 이렇게 세 개 보낸 거,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점 잡으면 내가 왕복하는 거는 같은 거니까 내가 역으로, 그러니까 D에서 A로 쏘는 거 했는데 굳이 A에서 D 가는 거 다시 할 필요 없다고 했고요. 남아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A 입장에선 B랑 C 남아있는데 이게 어차피 요게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럼 A, B를 이은 거나 A, C를 이은 거나 결국 같은 직선이라서 요 위에서 이어지는 점들은 그냥 다 뭐야? 그냥 직선 한 개인 거예요. 이제부터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얘네 셋 가지고 만드는 직선은 전부 그냥 한 가지인 겁니다. 이해되겠나? 그래서 여기서 D에서 보내는 거 세 가지 하고 A, B, C 이어서 만드는 한 가지 하고 해서 네 가지입니다. 자, 근데 봐봐. 요 세 점 가지고 만드는 직선은 한 가지인데 선분은 한 가지 아닙니다. 반직선도 한 가지 아니고 직선일 때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다 하면 6번 되겠고, 채점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다시 불러줄게. 1번에 16이고요. 2번에 3, 3번에 4번, 4번에 3, 5번에 40도, 6번에 4, 7번에 3, 8번에 6, 그리고 9번에 22도, 10번에 기역 니은, 11번에 18이고요. 12번에 3분의 20. 12, 13, 14, 15 이렇게 4개.
네, 좋아요. 그러면 16쪽에 또 있나? 6번 말고. 7번? 7번.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겁먹지 마야 돼. 틀렸다고 모른다고 안 잡아먹습니다.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본인만 손해야. 알지? 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아니, 공부에 있어서 소극적일 필요 없다. 이겁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야지. 자, 오른쪽 그림에서 x 대 y 대 z가 2 대 3 대 5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하나의 직선 평각이라서 요 180도를 쪼갠다 요겁니다. 어떻게 쪼갠다? 2 대 3 대 5의 비율로 쪼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비례 배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다 해서 몇이에요? 다 해서 10이죠, 10. 다 해서 10이야. 그러면 얘를 10개로 쪼개면 하나당 18도인 거라서 얘가 2개니까 36도고요. 얘 3배 하면 몇 도예요, 이거? 54도고요. 그리고 5배 하면 90도요. 요렇게 쪼개진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y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요거 3짜리니까 네, 54도에서 3번 되겠고 얘는 90도, 54도, 얘 36도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쪼개는 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2-2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 많이 할 거고 3-2 할 때도 이렇게 쪼개는 거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럼 16쪽 끝인가? 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생기는 막곡지각이 모두 몇 쌍이냐? 자, 막곡지각은 두 직선에서 생기는 거라고 했고요. 자, 그럼 쪼개서 봅시다. 이렇게 두 직선 보고 그러면 뭐야? 몇 쌍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지. 막곡지각 얘기해 줬죠. 자, 요렇게가 한 쌍 될 겁니다. 그죠? 여기다 기호를 좀 써볼까? 이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요렇게 한 쌍.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모, 세모 해서 요거 한 쌍. 또 여기도 두 직선이 있으니까 요렇게 봤을 때 여기 네모 네모 잡으면 여기 한 쌍. 여기 별별 잡으면 여기 한 쌍. 여기에도 두 직선이 있으니까 남은 게 뭐 있지 이제? 아, A라고 하자. 내가 생각나는 그림이 다 떨어졌다. 여기 A끼리 한 쌍이 있을 거고 여기 B끼리 한 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해서 몇 쌍이에요? 6쌍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린에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 그린 가서 할 때 또 하면 되겠다. 부직선이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게 마주보고 있는 거 세면 돼. 쌍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둘이가 한 쌍인 거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세 직선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도 문제인데, 그거 아마 그린에 있을 거라. 그린 문제 풀 때. 없었나? 있을걸? 그린에 아마 이렇게 세 직선 그어놓고 막곡지가 몇 쌍인지 물어보는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다시 설명하고요. 17쪽은 12번. 12, 13, 14, 15번 다 할 거고, 10, 11, 9까지? 오케이. 자, 여기 세 직선이 있는데, 지금 요 x가 요 두 직선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잖아요. 그지? 그럼 얘가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똑같이 x일 거야. 그럼 요렇게 놨을 때, 요 라인이 어차피 한 직선이니까 여기 다 해서 몇 도여야 돼? 이거 다 해서. 180도여야 되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10과 x 더한 것과 자, 5x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다 더해준 게 180도다 해주면 될 거고, 합치면 8x일 거고요. 8x 더하기 얼마지, 이거? 4죠? 네. 나를 당황하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양변 빼주면 176일 겁니다. 자, 그럼 x는 얼마일까요? 네, 22겠죠. 그래서 각 x는 몇 도다? 22도다. 내가 너무 적을 시간 없이 지워버리나, 혹시?
자, 그 10번에 보면은 두 점 M과 N은 선분 A, B의 3등분 점이랍니다. 그리고 P는 그 MN의 중점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자, 여기. 얘네는 3등분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가 간격이 똑같을 겁니다. 그죠? 요렇게 똑같을 거고요. 또 MN은, P는 MN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또 이렇게 같을 거예요. 자, 그럼 시키는 대로 한번 봐봅시다. 기억에, 선분 MN은 AB 선분의 3분의 1이다. 맞죠? 네, 이거 맞는 얘기. 자, AN, 선분 AN. 여기서 여기까지. 두 개네? 노란 거 두 개네? 그거는 4MP와 같다. MP 두 개가 노란 거 한 개니까 두 개, 네 개인 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AM이 선분 PB와 같다. 선분 AM, 노란 거 하나는 PB, 선분 PB. 노란 거 하나랑 주황색 하나. 그죠? 더 길지, 얘가?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AB 성분이랑 PN의 5배, AB 전체. 전체는 PN 주황색 하나인데 5개? 6개겠지. 그죠? 둘일 테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2개 되겠고요. 됐겠지? 11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요 ABCD에서 점 A랑 직선 BC 사이 거리 X라고 했고, 점 A랑 BC 사이 거리를 X다. 그 다음에 점 A랑 CD 사이의 거리를 Y라고 할 때 X 더하기 Y 구해. 잠깐만, 다시 뭐? 표시가 안 돼 있네. 누구? A와 BC 사이의 거리. 자, 요 점과 BC,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내가 뭐 내려야 된다 그랬지? 무슨 거리야? 비스듬한 거리 재는 거야? 아니죠. 수직 거리 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수직 내리면 나오는, 네, 요 수직 길이가 A와 BC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거를 X라고 한다고? 네, 요거를 X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점 A와 CD 사이의 거리를 Y라고 한대요. 똑같이 점 A와 CD는 또 얘네. CD는 또 얘입니다. 자, 여기에도 뭐야? 비스듬하게 오는 거야? 아니면 얘한테 수직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수직 내리면 요렇게 내리겠죠. 이 점에서 내려보면 요렇게 수직 내린 거. 자, 여기가 Y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면 저 길이가 누구랑 같은지를 봐야 돼요. 자, 요 점 A에서 수직 내린 거 여기까지. 자, 요 친구랑 같을 겁니다. 여기 12. 여기도 수직 표시 있으니까요. 자, 왜냐면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요. 평행사변형. 이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한 이유가 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이게 평행선이라는 얘기인데, 그치? 자, 여기랑 요 AD 쭉 이은 거, 이거랑 BC가 평행이라는 얘기야. 그죠? 여기 쭉 이은 거.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평행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두 평행선 사이에 거리, 한마디로 수직길이지, 거리. 요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직, 요거 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직, 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직, 재나, 이거 다 어때요? 다 똑같은 게 평행한 거죠? 그치? 여기 다 똑같아야 평행인 거야. 이거 안 똑같으면 어떻게 돼? 점점 벌어지든 만나든 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이게 꾸준히 똑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A에서 여기에 수직 내린 거, 분홍색이거나 그 평행선 위에 있는 요 D에서 여기까지 수직 내린 요거나 뭐다? 같다. 근데 이게 12라고 했으니까 저 X도 얼마다? 12다. 그래서 여기도 12다. 요 X도 12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 Y랑 같은 거 찾아봅시다.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요. 자, 평행사변형은 요렇게 AD랑 BC도 평행이겠지만 요렇게 AB랑
요 CD, 요 CD도 서로 뭐야? 평행일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평행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평행선과 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y니까 얘도 여기 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요거랑 y랑 같겠지. 그지? 요거랑 y랑 같을 거예요. 근데 요 길이가 6이다 라고 했으니까 y의 길이도 얼마다? 여기도 6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y 해주면 얼마예요? 네, 18 나올 겁니다. 우리 평행사변형 이름 뜻은 알지?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야? 아는 대로 불러봐. 평행한 네 변이라고 하면은 말이 살짝 그 주어가 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네 변이 요렇게 평행한 건지 라는 말이 돼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 들어보는 문장인가 혹시?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아니, 다시 사각형부터 하자. 사각형. 삼각형부터 할까? 그래, 삼각형 정의가 뭐야? 이거 저번에 했으니까. 삼각형 정의가 뭐야? 아니야. 더 거슬러 가자. 이거 다 해봐야겠네? 잠시. 다시. 자, 오케이. 봐봐요. 도형이라는 애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여줄게. 자, 직선은 두 점을 연장해서 쭉 지나가는 녀석을 쭉 이어서 지나가는 고든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쵸? 반직선은 시작점 잡고 쭉 보내는 걸 반직선이라고 해요. 직선 안에 있는 애지. 이 직선이라고 하는 그 고든 선 안에 반직선도 있고 선분도 있어. 그지? 그럼 선분은 직선의 일부야, 맞아? 꺾일 수 있어, 없어? 자, 내가 선분 A, B라고 줬어. 그러면 여기다 점 A 찍고 저기 부산 가서 B 찍고 내가 이었어. 그래 놓고 선분 A, B래. 자, 그러면 그 선분은 중간에 막 길도 이렇게 피하면서 갈까, 아닐까? 가면 안 되지. 왜? 선분이라 그랬잖아. 얘는 누구의 일부라고? 직선이라고. 직선이 꾸불꾸불한 게 직선이야? 뭐야? 직선은 고든선이에요. 고든선. 꺾이면 안 된다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꺾이면 안 된다고. 자, 그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그래서 선분 AB라는 녀석을 줬다라는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고든선인 겁니다. 꺾이지 않는. 중간에 이렇게 꺾였다가 오는 이런 녀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선분이 두 개가 되는 셈이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해하겠어? 이게 선분이야. 일단은 이게 도형에서 뭐가 되겠어?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선분이. 그죠? 자, 그러면 요 길이 되는 애 하나 했고, 그럼 이제 뭐 필요해? 각의 정의. 저번 시간에 했는데, 각의 정의. 한 번 듣고 기억하는 천재가 있을까, 혹시? 각 뭐라 그랬어, 내가?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의 반직선.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오. 가망이 보이는데? 나쁘지 않을지도. 네.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 그치? 시작점이 동일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요 선분, 직선의 일부인 요 선분과, 요 선분이라는 녀석과 요 각이라는 녀석이 합쳐져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도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삼각형은 정의가 뭘까? 삼각이래. 각이 3개. 근데 도형에 필요한 건 뭐야? 선분. 자, 그럼 이걸 이제 말로 잘 만들어봐. 여기 다 있어. 다 써 있는 거야. 여기. 각이 3개인 도형인데 그 도형은 뭘로 둘러싸여 있다? 네. 그걸 이으면 어떻게 돼? 그걸 이어. 방금 그걸 이어. 그냥 한 문장으로. 세 개의 어. 각을 각이 어. 한 번으로 이루어져. 좋아. 접속사는 필요 없어. 접속사는 그래. 아직 이제 1학년이잖아.
그쵸? 국어는 아직 더 20년, 30년 더 할 거니까. 자, 세각과 세각 아니면 이거 점이라고 해도 돼요. 세각 또는 이제 점과 그냥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 이렇게 둘러싸인. 자, 엄밀하게 따지면 닫힌 도형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오픈돼 있으면 이게 삼각형인가? 는 아니죠. 이렇게 개방형이 아니라 닫혀 있어야지 도형이라서 닫힌 도형, 뭐 폐쇄형,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까진 몰라도 돼. 그것까지 안 물어보니까. 아무튼 네, 세각과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 필요한 거 다 했죠, 우리.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사각형은 뭐겠어요? 사각형의 종이 뭐겠어? 네 각과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쵸?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네 각과 그거 다 똑같을 테니까 얘가 이제 발전을 해요. 사각형 중에서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2-2에서 다 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게 초등 때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사다리꼴. 자, 오케이. 사다리꼴 사각형의 일부야. 각 4개고 변 4개일 거라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붙어야 돼? 사다리꼴. 사다리꼴도 각 4개, 변 4개면 다 되나?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녀석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나? 아니죠. 사다리꼴이 되려면. 그치? 한 쌍의 대변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중에서 이렇게 또 마주보고 있는 녀석들을 대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각선이잖아. 대각선. 대각을 이은 거. 대각선. 그래서 뭐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를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평행사변형은 그러면 뭐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걸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요. 요까지 이해하겠죠? 거기에 이제 직사각형, 마름모 뭐 이렇게 갈릴 텐데, 마름모 뭔지 알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볼게.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은, 자, 이름을 잘 봐봐.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녀석을 이등변 삼각형이라 할까요? 이거 뭐야? 숫자 2점. 등. 같다. 선분. 그러면 요거 이제 한글로 두 변이 같은 삼각형. 그죠? 자, 직사각형. 직각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여기에 이제 정이 붙으면 뭐야? 각도 다 같고 변도 다 같은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도형 이름의 뜻이 다 있어. 정의가 이미 다 들어있긴 한데 이름 보고 정의가 안 떠오르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누구게? 사다리꼴, 그렇네. 사다리꼴도 그렇네. 맞네. 사다리꼴도 그렇네. 얘는 나 생각 못 했는데. 그러네. 얘 말고 또 누구 있어? 마름모. 마름모가 왜 마름모인 줄 아니, 혹시? 이거 아는 친구 있나? 마름모 할 때 그 마름이 뭔 줄 알아? 이거 한자어 아니야. 마름. 그거 풀 이름입니다. 풀 이름. 집에 가서 찾아봐요. 마름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 마름이라는 풀 잎사귀가 이렇게 생겨갖고 마름모라고 하는 겁니다. 마름 모양이다. 그래서 마름 모양이라고. 아닌 것 같지?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집에 찾아봐. 네, 마름모. 네, 여기서 온 겁니다. 마름이라고 하는 풀 모양을 닮았다 해서 마름 모양. 근데 마름모 정의는 뭐예요?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쵸? 각이랑은 상관없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근데 요거는 하나 그냥 우리 미리 알아줘. 이거 미리 알아두면 이득. 자, 미리 알아두면 이득이야, 이거. 그냥. 자,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이었잖아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이고.
여러분이 아는 이거 말고 나머지 아는 거,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전부 다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가 눈에 바로 보여. 왜냐면 이게 다 직각이니까 얘랑 얘랑 평행일 거고 얘랑 얘랑 평행일 게 보인다고. 당연히 정사각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름모 있잖아, 마름모. 이렇게 생긴 마름모. 이거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 마름모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마름모도 성질이 뭐냐면 얘랑 얘랑 평행이고 얘랑 얘랑 평행입니다. 마름모도. 얘랑 정사각형 쉽게 보일 텐데 마름모가 헷갈릴 수 있는데 마름모가 평행사변형보다 더 작은 애예요. 그 안에 있는 애. 그래서 여기도 평행입니다. 마름모도. 길이도 다 같으면서 평행이야. 그게 마름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기 이제 저 고난도를 싹 해봐야 되나. 혹시 추우면 얘기하세요. 자, 12번에 다음 그림에서 AD의 길이가 3AB고요. CD의 길이가 2BC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D가 30cm면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우리 집에 말이야. 난 잠깐만. 12번 맞지? 자, AD가 3AB래.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뭐라고 할까 우리? 나 문자 써도 돼?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 또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3등분 될 거다 요 얘기지? AD가 그치? 3AB 하나 둘 셋 맞죠? 근데 얘는 그럼 바로 안 해? 이거 얼마야?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자 요렇게 됐어. 자 그리고 CD 요 CD는 BC의 2배래. 오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 자 요게 B면 요것도 B고 요것도 B랍니다. 자, 요렇게 CD가 EBC다. 자,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BC의 길이를 구해라. 요거 노란 거 2개 합쳐가지고 20인데요. 여기 합쳐서 20인데 그 20을 어떻게 해서 3등분한 거니까 B 한 개는 얼마야? 20을 3등분 했으니까 3분의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B 한 개를 3등분 했다. 뭐야? 문제? 이거 워낙 비슷한 게 많아서 완벽하게 학교 시험에도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안 보겠구나. 그 좋은 지적인데, 자. 아니,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내가 알려줄 게 많아지잖아. 좋은 자세야. 그런 거 관심 있어 하는 거. 좋은 자세. 그러면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 잘하고 싶다. 학교 시험 잘 보고 싶지. 근데 중학교 시험은 잘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뭔 줄 알아? 그냥 많이 풀면 돼. 그냥 많이 풀면 돼.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줄게요. 자, 이 세상에는 초천재들이 존재합니다. 진짜로. 초천재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봐봐. 잘 생각해봐. 박사님들 있지? 우리나라에 박사들 얼마나 많겠어? 자, 전 세계로 치면 박사는 이제 대학원에서 교수, 이렇게 박사 학위를 딴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 세계에다 논문 내고, 그죠? 학회에서 인정받은 박사죠. 이 세상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각 나라별로 생각해봐. 미국만 해도 몇 명이나 있겠니?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중국은 몇 명이나 있겠니? 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 누구? 아인슈타인. 몰라요? 아인슈타인 몰라 혹시? 이거 세대 차이야? 그치? 네, 아인슈타인 알죠? 그 다음에 뭐 과학적으로 가면 더 많은데, 그거까지만 할까? 네, 그거까지만 합시다. 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막 그 수많은 박사들 중에서도 급이 나뉘어. 근데 거기서부터 진짜 초천재의 영역이야.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뭘 하나 할 때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요. 맞지? 뉴턴 역학 4개 따다닥 만들고 세상이 바뀌었고, 그 사과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지? 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만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도 쓰고 화성도 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뭔가를 해낼 때마다 인류가 바뀌어. 인류의 역사가 그냥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초천재들이 있어. 그럼 그 초천재들이 뭘 해? 이론을 만들어.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뭐 F는 MA 등등등등. 그죠? 여러분들 들으면 아는 그 유명한 것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그 밑에 다른 박사들이 더 연구를 하지. 그래서 뭐 각종 이론들이 또 나오지.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학 수학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잖아. 대학을 가게 이제 수능을 볼 거고, 여기에 이제 고등 수학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중등 수학이 있을 거고, 자, 여기에 이제 밑에 이제 초등 수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미리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기까지의 수학은요, 기원전 수학입니다. 현대 수학이 아니에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거 하는 겁니다. 최신판 수학들이 아니야, 이게 지금 다 최소 2500년 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한정적인 게 뭐냐면, 자, 여기 대학에 이제 교수들이 있죠. 대학 교수님들 있잖아. 우리 대학 교수님들도 랭킹이 있어요. 교수들도 랭킹이 있어. 잘 나가는 교수님 있고 못 나가는 교수님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아인슈타인이 급이 높겠니? 너가 이름 모르는 그 누군가가 높겠니?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위대하겠니? 지나가는 교수님이 위대하겠니? 물론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제치하고, 그죠? 평가적인 부분에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 교수님들을, 자, 상위 랭커들을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정을 해요. 그리고 납치해 가요. 나는 같이 가봤어. 그러니까 내가 교수는 아니지만 그 교수님 갈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더 얘기해 줄게. 이 각 과목별로야. 국어, 수학, 영어는 최소 30명. 탐구는 모르겠다. 과학, 사회는 모르겠어. 근데 국어, 수학, 영어는 일단 맞아. 자, 그래서 납치를 해가. 근데 이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들이냐? 일단 탑 랭커들인데, 탑 랭커들이면서 본인 책을 안 쓴 사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데려가면 뭐야? 형평성이 어긋나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만든 문제집이 있으면 그 문제집에서 2문제만 뽑아서 내면 뭐야? 이거 유출이잖아. 맞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무런 세상에 뭔가 이 분의 어떤 문제들이 공개되지 않은 그런 추려서 갑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납치된다 그랬죠? 미리 안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면 큰일 나지. 근데 이분들은 알아. 이미 본인들의 내가 뭘 해야 하는구나를 이미 받아들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내 그냥 집에다 전화 한 통 해요. 짐 싸줘 하면 이제 알아서 집에서 한 2달치 싸주는 거야. 이미 뭐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분들을 어디죠? 호텔을 데려갑니다. 자, 거기를 호텔을 봉인을 합니다. 봉인. 그 경호업체도 있고 다 창문도 다 막은 다음에 이런데 봉인지 다 붙여 뜯으면 티나게 다 막아요. 외부와의 교류 금지. 심지어 밥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밥도 이제 밥차가 오잖아. 그 옛날에 급식실 이후 밥차 있는데 그게 와. 그거를 이제 입구에서 경호팀이 다 검수해. 그러고 들어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고 그 내부에도 경호팀이 다 있어요. 보안팀이 다. 순찰 계속 들고 CCTV 하고 뭐 하는 보안팀이 다 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에 거의 한 2달 반 정도를 11월, 10월, 9월, 8월 정도에 들어니까 거의 한 3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3개월 정도 있는 것 같아. 8월쯤에 가시니까 9월, 90, 아니, 한 2달, 2개월 반? 뭐 좀 애매한데, 아무튼 2개월에서 2.5개월 정도 요 사이를 갑니다. 자, 요 사이에 들어가서, 그러면 문제 출제는 거의 10월까지 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10월부터 이제 11월까지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50 몇만 부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한 달 정도는 인쇄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이때부터 뭐해? 드라마 보십니다. 네. 밀린 야인시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정주행. 소설책 정주행. 이제 그래서 그 동아고 알죠? 동아고에도 그 몇 분 있어. 그래서 내가 고2 때 담임선생님이 그때 국어 영역 출제를 10번째 가시는 해였거든. 내가 고2 때. 그게 업적이야. 10번을 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입니다. 출제를 10번을 들어간 사람이 3명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나름 그때 되게 업적이었지. 이제 그분도 그래서 하도 매년, 그럼 10년을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이제 볼 게 없대. 한 달 동안 볼 게 없는 거야. 핸드폰도 안 줘. 그러니까 진짜 책 보든 뭘 보든 그냥 그게 끝인데, 이제 요 한 달 동안 할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하셨는데 끌려가셨지, 결국.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본인의 명예를 걸고, 그러니까 30명인데 수학 문제가 30개니까 거의 한 분당 하나 걸 잡고 하는 거잖아. 물론 그렇게 만들진 않지만 거의 1대1 매칭이 가능한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분들은 그 수능 문제 만드는 게 약간 하나의 명예야. 본인 교수로서, 박사로서의 명예.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뭐야? 명예 실추야. 얼마나 목숨 걸고 만들겠니?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진짜 최고급 퀄리티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진짜 감탄스러울 정도의 그 수학 선생님들은 풀다 보면, 야,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고 탁탁탁탁탁탁 맞을까? 약간 그 예술의 영역을 보는 느낌으로 풀어요. 너네도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느껴져. 그걸 만들라고 역으로 물어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만들자고 들면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뽑아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요. 그럼 자, 이제 기출 문제가 떴네. 작년 수능 이제 나왔지?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평가원의 그 출제 경향이다 하면서 이제 시중 출판사들이 뭘 하기 시작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이제 막 복제품들을 막 찍어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중 문제들이 쫙쫙쫙쫙쫙쫙쫙 만들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고등 문제집들이에요. 기출 문제집도 있고, 변형 문제집도 있고, 예상 문제집 있고, 그게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려가요. 고등 문제들이. 이렇게. 쭉쭉 내려. 그럼 얘네의 기원은 어디야? 수능이야, 수능. 여기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자, 그래서 고등 수학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만든 문제들의 파생된 것들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뭔가 그 수학을 좀 제대로, 너 이거 뭔 줄 알아? 저거 뭔 줄 알아? 이거 뭔 줄 알아? 원이 뭔 줄 알아?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겠지. 수학의 진또백이신 분들이라니까? 그냥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사랑하면서 잘하는. 그쵸? 그런 분들이 원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니? 야, 그렇게 보면 돼. 너네 강아지 이쁘지? 그분들은 원이 뭐 이쁠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경지라고. 그럼 그런 분들이 만드는 문제들을 너네 결국 어차피 수능을 볼 거 아니야? 이 30개를. 그쵸? 그럼 여러분도 무슨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얘가 뭘까를 좀 진지하게 알아봐야 돼. 예를 들어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들, 보더콜리가 어떤 품종인지 물어보면 줄줄줄줄 읊을 거야. 그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그치? 막, 아니면 여러분 나이 때면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관심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관심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이 줄줄줄줄 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수학을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고? 이걸 잘 알아요.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산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 복잡하지 않고 숫자도 안 지저분해. 근데 모르면 못 풀어. 그런 느낌이야. 근데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부터 고등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등은 어떻게 할까요? 중등은 어디서 가져오지? 가져올 데가 없어요. 중학교 수준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문제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단. 잘 없어요. 저기 서울에 진짜 그냥 경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그래서 이렇게처럼 많지 않아. 퀄리티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결국 뭐냐면 중등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요때부터 쌓아온 요런 문제들을 돌리고 계속 돌려. 그래서 중등에서는 신유형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거의 교육과정 바뀔 때 뭐 조금 추가되는 거 말고 없어. 그럼 교육과정이 뒤엎이기 전까지는 거의 변형이 없다 이 얘기야.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서 끌어오고 서로 이제 끌고 하면서 만드는 게 중등 문제집이란 말이야. 학교 시험은 어떻게? 학교 시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중학교는 뭐냐면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도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면 다 아는 문제가 돼버려.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잖아? 그럼 학교 시험에서 나온 문제들이 다 그냥 아는 문제야.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말 소수, 극소수. 정말 극소수. 대부분은 그냥 네, 부교재나 교과서나 이런 데 있는 거 그냥 끌어와서 쓰시지. 숫자 정도만 조금 바꾸고. 도형만 살짝 비틀어서 바꾸고.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중학교 거는 그냥 많이 풀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도 그냥 그걸 양측이라고 하지. 속된 말로 문제 양으로 이제 풀어버린다라고 해서 그냥 양측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중학교 시험은 그냥 100점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서 100점이 나왔어. 그럼 애들은 착각을 해. 아, 수학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고등 가서 이걸 하잖아? 답도 없어. 문제 양이 양치기를 하고 싶어도 문제 양이 너무 압도적으로 달라. 이렇게 여기가 중등이면 이 나머지가 고등이야. 양치기로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득히 벗어나요. 그래서 예, 고등부터는 안 먹히니까 네, 고등 가서 이 생각하지 말고 양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고 끝이야. 고등학교에서 양치기라는 사람 뒤에를 못 들었어. 양치기 하는 사람은. 없고, 아니, 있지. 그게 대부분의 4등급이. 음, 양치기라도 솔직히 말할게. 양치기라도 하는 애들이 4등급 나오는 거야. 그것조차 안 하는 애들은 다 이 밑에입니다. 그래서 나는 4등급 친구들을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좋아해. 왜냐면 이 4등급이라고 하는 게 노력 안 하면 안 나오는 등급이거든. 그러니까 딱 요 특징이야. 4등급 친구들은 아직 수학적으로 깨달음은 없어. 깨달음은 없어. 그래서 그냥 거의 암기로 수학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하는 친구들. 그래서 내가 풀어봤던 문제가 걸리면 풀어. 근데 처음 보는 문제는 못 풀어. 이 식이야. 이런 식인 건데, 그러면 계속 늘리면 다 아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 무조건 수능은 정해져 있어요. 4문제에서 6문제가 시중에 없는 최고 난도 문제가 나오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신유형 출제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결국 이걸 못 푼다는 얘기야. 수능장 가서. 내가 양을 아무리 몰아붙였어도 이때 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서 또 못 푼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충 76점, 70, 뭐 난이도 따라 다른데 72에서 76점 정도가 보통 3등급 컷이 잡히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4등급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봐봐. 6문제면 한 문제당 4점, 아니, 4점인데 24점이지. 100점에서 빼면 76점이지. 딱 걸리는 거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아니야, 이게 사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수학 꼬박꼬박 푸는 애들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요렇게만 풀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못 풀어내서 계속 여기 있는 거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아니야. 근데 얘네가 삔또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빠. 맨날 자꾸 기분이 나빠서 수학을 조금 놓잖아? 2주만 놓잖아? 2주만 놓으면 바로 떨어져, 5등급으로. 왜? 이렇게 풀었으니까 2주만 손 놓으면 다 모르는 거야. 다 까먹는 거야. 너 2주 전에 푼 수학 문제 기억나? 안 날 거거든. 안 나. 사람은 당연히 안 나, 기억이. 2주 전 기억이 어떻게 나? 그죠? 무슨 수학 문제 풀면서 감동받았어, 혹시? 그 정도는 돼야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숙제했던 문제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푸는 애들은 한계점이 와요. 그게 딱 여기야. 이게 3등급 깨달은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 애들이랑 생각보다 이게 등급 한 개 차이로 보이지만 이거 벽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 벽이, 이거 살짝 벽이야, 이거 벽. 조금 그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네, 진격 거보다도 높은 벽이에요, 이거. 진짜로. 약간 뚫기 힘들어. 이 영역에 도달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역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능력이 그거거든.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경험을 좀 해봐야 돼. 잘 생각해. 공부는 원래 어려운 거야. 공부가 쉬우면 누가 안 하겠니?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구구단만 내가 한 100문제 내주고 하라고 하면 너는 쉽지? 지금 하면 쉽잖아. 그치? 내가 지금 그 문제 100문제 풀려고 하는 것보다 구구단 100문제 내주면 쉽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아는 거잖아, 구구단은. 몰라요, 혹시? 알죠? 구구단 100문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3개월 내내 한 시즌 동안 그거 풀리면 니네 수학이 늘어? 안 늘어. 그 얘기야. 공부는 아는 거 한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해야 느는 게 공부인데, 원래 인간은 모르는 걸 알아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나라고 안 고통스럽겠니? 그지? 누구나 다 그 모르는 걸 알아갈 때 겪는 고통스러움은 다 있는데, 그 고통스러움을 견뎌야 그 머리 진짜 쥐어짜고 되게 이게 나중에 폭력 성향까지 나와. 뭐냐면, 진짜 그 고등학생들은 정말 문제 하나 풀 때 그, 무슨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지? 진짜 처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풀거든? 진짜 그 4등급짜리 킬러 문항들 6문제 풀려고 하면 문제풀이가 엄청 길어요. 이 칠판 한가득 써야 될 정도로 길어. 그 과정을 학생들이 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럼 이렇게 시간 주고 모의고사 풀면서 15분, 20분, 30분 동안 그거 한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끙끙 앓겠니? 그치?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울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고등, 고3이 되면 애들이 그 시체 마냥 이렇게, 애들이 시체 마냥 죽어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게 와. 내가 모른다, 못 푼다라고 하는 거에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게 와. 초조함? 음. 근데 그 초조함이 이제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못할 것 같은 초조함이 와. 너무 높은 그 벽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 이걸 어떻게 넘지? 약간 여기에서 오는 그런 게 있어.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때 막 열심히 풀면 그 고통스러운데 안 되니까 열받아요. 화가 나. 근데 그때 누가 옆에서 탁 건들잖아? 그러면 싸움 나는 거야. 진짜 그 터지기 직전의 폭탄들이거든. 어. 근데 봐봐. 너 약간 이런 거지. 너 그렇게 해서 집에서 막 진짜 고등학교 때 막 끙끙대면서 이러고 있고 막 안 풀려고 막 열받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동생이 와가지고 놀자 하면 그치, 그러면 안 돼? 혹시나 집에 수험생이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형 먹어 하고 이제 초콜릿 하나 그냥 갖다 주면 그래도 화낼 수도 있어. 그냥 그때는
그 공간은 그 퍼스널 에어리어라고 하지, 이 개인 공간은 들어가면 안 돼. 그게 살짝 그 결계야, 결계. 거기에 이제 발 들이면 이제 튀어나와,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계속 고3 교실 싸움 나는 경우 많아.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한 애들이 생겨. 그 벽을 견디다 못해서 포기한 애들이 생기거든. 그럼 그때부터 걔네들 뭐야? 학교가 놀이터야. 근데 얘네는 전쟁터거든. 너 지금 전쟁하려고 막 미친 듯이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헤헤 하호 하면서 공기 노래하고 있고 이러고 어떨 것 같아? 진짜 그 폭력성이 올라온다니까. 내면에 그 폭력성이 올라와. 진짜로 가만두고 싶지 않아져 그걸. 알겠죠? 그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겪어야 되는 거야. 뭐 하나의 뭘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겪다 보면 언젠가 찾아와요. 뭔가의 그 찬란한 빛이. 근데 나도 그 경험을, 그러니까 그게 와, 진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느 순간 돼, 이게 아니라 딱 그게 뚫리는 순간 다른 세계에 진입하는 그 느낌이 딱 와, 진짜로. 난 이걸 체감을 했고, 그리고 그 영역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 나는 혹시나 나만 경험해본 신기한 일일까 했는데, 그 영역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네, 그런 순간을 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딱 그 경험을 겪잖아? 그럼 너의 뇌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자, 요런 말 들어봤죠? 똑같은 그림 준 다음에 IQ 몇 이상 보이는 그림, 뭐 그런 거 본 적 있지? 뭐 짤로든 뭘로든. 그쵸? 그 그림이 근데 진짜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야.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이게 오기 전 사람과 온 후의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래서 그냥 이 뇌구조 자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틀어야 되니까 뭘 하는 거야? 이 트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한번 딱 틀리는 순간 이제 탁 연결되는 거지. 그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겁니다. 견뎌야 돼요. 그날까지만. 그 뒤부터는 뭐야? 아, 수학만큼 예상하기 쉬운 게 없어. 진짜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내가 너네 나이 때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단 1도 없었어. 진짜로. 진짜 단 1도 없었어. 내가 수학으로 밥 벌어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난 과학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음. 근데,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수학이 쉬워지니까 수학이 재밌습니다. 나도 일반인이고 여러분도 일반인이고 우리 평범한 일반이에요. 내가 천재였으면 지금 저기 대학원 가서 교수하겠지. 그지? 그리고 나는 대학을 가서 진짜 천재들을 봤어. 걔네들을 보는 순간 느꼈어. 나도 그냥, 아,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하구나. 대단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런 초천재도 너네 이름 모르잖아. 그치? 그럼 너네가 이름을 아는 그 천재들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응.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면 재밌어요. 아니야, 고통스러워, 견뎌. 그러다 보면 재밌어져. 고통스럽지. 이제 좀 도움이 됐나요? 왜 중학교 문제들이 돌고 도는지? 네, 와 닿았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시험은 100점 충분히 가능해요. 진짜 중학교 내신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진짜 미친 듯이 밥 먹고 공부하면 100점 나와. 아닌 것 같아? 진짜 나와. 진짜 나와. 진짜 밥 먹고 공부하면 돼. 내가 그 중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때, 나도 중학교 9리에서 나왔는데, 그때, 지금 여러분 핸드폰 다 있지. 그때는 핸드폰이 귀했던 때거든?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롤리팝 알아? 가로 본능 알아? 들어본 적도 없어. 짤로도 본 적이 없나? 이제 진짜 화석인가? 그때가 내 중학교 때야. 그거 한창 유행할 때가.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 흔하지 않던 시절. 부모님과 핸드폰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 너 전교 1등 하면 사줄게. 어? 진짜지? 하고 좀 미쳤어요, 그때. 이제 미친 짓을 해. 뭘 하냐. 나 원래 중학교 때 점심 때마다 농구했거든. 점심 때마다 남자애들끼리 농구도 맨날 농구했었어. 안경 맨날 부러지고, 맨날 막 어디 까지고, 못 퍼지고, 막 교복 찢어먹고, 막 별의별 그랬는데, 그게 2학년 때입니다, 중2 때. 중2 1학기 때, 중간고사. 너네 딱 내년 지금 때쯤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그때부터, 해봐? 하고 시작합니다. 진짜로 밥 먹고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했어요. 그 창문에 너네 보면 그 중학교 창문에 보면 이렇게 대리석 있지 않아? 창틀 있고 여기 대리석 판 있잖아. 거기다가 우리는 교실에서 먹었거든, 밥을. 너네 이제 어디 가서 먹지. 우리는 교실로 왔어, 급식차가. 교실에서 먹을 때 받은 다음에 글로 가. 그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올려놔. 옆에 비일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제 문제지를 놔. 먹으면서 풀어. 진짜로 그랬어,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한 달 반. 4월 말에 보니까 3월부터 하면 한 달 반이잖아, 딱. 그 한 달 반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지 책 받았는데 나는 이제 다 프린트로 뽑아서 했거든. 그래서, 근데 뽑은 프린트만 한 요 정도 넘을 거예요. 근데 버릴 때 한 번에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짜 40일 정도지, 40일 정도를 전 과목을 그렇게 다 계속 풀었어. 그렇게 해서 은미체 포함해서 11과목 시험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11과목 될 거예요, 나중에. 은미체를 요새는 시험을 따로 안 보더라고. 우리 은미체도 있었어, 근데 여기 세 과목 보는 거. 근데 음악은 뭘로 시험? 그냥 교과서. 아, 교과서 내용. 필기 시험. 실기도 당연히 보고. 아무튼 그래서 11과목이에요. 11과목. 봐서 몇 점 나올게? 왜 결론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평균 99입니다. 그러면 총점이 1100이지. 이거 중에 10점 까이면 99예요. 세 문제. 세 문제. 근데 지금 왜 등이 안 됐다? 전교 원래 맨날 1등 하던 애가 있는데 똑같이 세 문제 틀렸는데 걔는 111점 틀렸어. 나 10점 틀렸고. 98점 몇. 역사의 날. 받았지? 우와. 그래서 나는 그냥 철저히 믿어요. 하면 됩니다. 중학교 거는 내가 했던 것처럼 미친 척하고 하면 이것도 가능해. 왜? 어차피 말했잖아. 너가 풀어보는 거에서만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풀면 너가 모르는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 많은 문제 중에. 되게 심플하지. 중학교까지는 심플해요. 근데 고등학교 거는 이게 안 먹혀.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중학교 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만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그때 혼자 공부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리해서 딱 나올 것들만 추려서 주잖아. 그치? 그것만 달달달 하면 되는 거지. 나처럼 무식하게 하지 말고.